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되려 역공에 나섰습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위헌 정당 심판으로 확정될까 노심초사했던 당 지도부는 내란몰이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추경호 의원이 구치소에서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맞이합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9시간 동안의 신문 끝에 기각된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당에선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자 오히려 집권 여당이 무리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전면에 들고 나오며 역공을 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기각을 제2의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결국 심판받고 해산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공격했습니다. 동시에 사법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와 2차 특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힘을 싣는 발언을 한 만큼 민주당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 의원 발언 중에 주목해야 될 게 추경호 관련해서 그 뉴스는 진짜 큰 것 같아요. 12월 3일 그러니까 계엄 당일날 1955년 판례를 검색하고 보고 있었다는 건데 그게 무슨 해설이 좀 필요할까요? 그게 뭐냐면 공모 내지 계엄 해제가 일단 안 되더라도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그거거든요. 해제 행위 할 때까지는 계엄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이런 판례가 있었다는 거 1955년도에 국회가 해제 의결을 했어도 네.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이상. 계엄의 효력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때 그 소송 자체는 어떤 군인이 국회가 계엄 해제했는데 나 군법 회의 받았어. 이거 그러면 계엄 없어졌는데 나 억울하게 군법 회의 받은 거잖아. 이렇게 소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네가 군법 회의 받았을 때는 계엄이 아직 대통령이 해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요 판례를 봤다는 거는 잠깐만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국회에서 해제하면 그냥 해제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55년하고 지금은 다른 거죠. 예. 그 판례 그때 헌법도 다르고요, 사실. 예. 그 판례를 봤다는 거는 이 내란에 아주 깊숙이 개입됐거나 동조하거나 공범이 아닌가라고 특검에서 냈던 증거들입니다. 예. 근데 그걸 보고도 이제 이정재 판사 기각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봤다는 시점까지 나옵니까? 시각까지? 시점까지는 안 나왔더라고요. 계엄 해제 전인지 보도상으로는. 후인지 이런 건 안 나오는 거죠. 네, 계엄 선포 당일이라고 하는 거 봐서는 네.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추경호 의원이 이미 내란에 동조할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제 보도상으로 나오는 거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전에 내려받았다. 그러니까 표결 전에.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설령 계엄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윤석열이 안 하지 하면 않으면 효력이 있다. 그대로 간다. 아. 이렇게까지 학습을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한 거잖아요. 했다. 그걸 추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신동욱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의원 수를 세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화 받고 신동욱이 또 나갔기 때문에 이거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되겠습니다. 네. 아 그래?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운받아가지고 보고 그래도 대통령이 해제 안 하면 유지는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라고 추론을 합니다. 이게 전후 상황이 또 연결이 되잖아요. 네. 윤석열은 실제로 3시간 동안 계엄 해제를 안 합니다. 안 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는 정말. 국정조정관에게 좀만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긋지긋하네요. 정말 진짜. 그래 따지면 영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추경호 기각됐을 때 국힘 의원들이 저렇게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갔어요. 권성동 구속영장 실질심판받는데 갔나요? 안 갔죠. 너 이거 너무 이상한 거야. 권성동이 대기하고 있을 때 그러면 가서 기다렸나? 안 기다렸던 걸로 제가 알고 그게 있는데. 약간 이제 뭐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나 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막아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의 마인드가 있지 않았을까. 위헌 정당 해산 가능성.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기각됐습니다. 12월 3일 계엄날 내란 날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네, 기각의 이유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자,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어디로 모여라 그러면서 자, 국회 본관에서 모여야 되는데 당사로 와라 그러면 당사로 가서 당사에서 국회의사당으로 못 넘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표결을 방해했다 이렇게 기소했는데 예. 근데 저는 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정재 판사가 이런저런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질문 내용이 지금 뭐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문답이 굉장히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부분이요? 일단 이정재 판사가 질문을 합니다. 윤석열과 추 의원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니까 전화한 것만으로 내란 공모했다고 할 수 있겠어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하고. 근데 그 중요한 시간에 윤석열이 계엄에 협조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냥 뭐 침묵 도모했겠어요? 2분이든 20초든. 네. 아이고 추 의원 내가 계엄했어. 그 안 알려줘서 미안해.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추 의원이 국회 당사 이런 식으로 세 차례 장소를 변경한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장판사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의총 장소를 바꾸는 게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와 꼭 관련이 있느냐?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의 표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 자, 아무튼 추경호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긴 했어요. 그보다 더 중요했던 한덕수, 박성재도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고, 예. 자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사법부가 망칩니다 이렇게 저희 시청자들께서 지적하고 있는데 옳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가 계속 지금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작정한 듯 얘기를 쏟았어요. 12.3 그 비상계엄 직후에 예. 사법부는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어요. 왜 국민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왜 저도 그런데 그 처음 얘기를 제대로 들어가지고요. 안 했죠?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불법개헌 관련이 지금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법과 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풀어져 버렸습니까? 그런데 이게 헌법 법률 여기에다가 지금 내란 수계를 풀어준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내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데 뭐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네, 사법부에 대한 걱정, 우려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법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두길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직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의 길을 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사법부가 국민과 상식과 원칙에서 계속 괴리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좀 답하고 판사들이 좀 답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될지. 자, 내란 1년 지나고요. 이제부터는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도 법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계속 쫓아보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정재 판사가 이제 영장 판사였는데 혐의 및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법정 공방을 거친 뒤에 합당한 판단을 하고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기존에 뭐 기시감이 있습니다. 이를 뭐 몇 번 뭐 이렇게 나왔죠. 그놈의 다툼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던 사람 한덕수가 지금 징역 15년 구형이 됐는데 그것도 모자란다 그러거든요. 다툼의 여지가 있대. 그러니까 빼줬잖아. 영장 빼준 사람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상해 기대도 사실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결국 인권을 그런 것 때문에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판사라면. 그렇지만 판사도 국민이고요. 내란을 바라본 시각이나 계엄이나 내란을 바라본 시각이나 더 나아가서 추경호가 지금 1년 만에 영장이 어떻게 보면 된 거예요. 네, 1년 동안 다 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1년 동안 나쁜 짓 도망 댕기고 국민의힘이 특검 맞고 생 난리를 났던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야 됩니다. 요 시점만 딱 보고 해가지고 영장을 하면 그거 누가 못합니까? 국민이잖아요, 지도. 박지영 특검보가 오늘 이례적으로 답답합니다. 브리핑을 뭐 수시 브리핑이긴 했는데 꽤 길게 이 부분을 다뤘어요. 12월 3일 당시에는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던 순간이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들 아니냐. 여당의 원내대표는 더 의미가 있다. 여당 원내대표가 무슨 조치를 했냐에 따라서 비상계엄 극복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객관적 팩트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에서 어떤 형사처벌도 이 중요한 사안에 구속수사를 안 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언제 구속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냥 저는 이 맥락이랑 박성재랑 똑같이 보거든요. 그렇죠. 박성재가 위법성의 인식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한다고 2번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저는 이 이정재 판사라든지 박정호 판사라든지 이분들이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국민의힘하고 생각이 비슷하다 보거든요.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나 이쪽은 말은 이렇게 해요. 계엄이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내란이냐라는 것에 답도 못하는 판사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 속내는 뭐냐면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기조에서 나왔던 저는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니고는 이렇게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챗GPT한테 물어봐요. 발부 나옵니다. 저는 박지영 특검보의 이 표현 중에요. 과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상황 반복될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마저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사법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실은 그 체포조 명단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있었고 김동연 판사도 있었고 그렇죠. 이 사법부를 어떻게 겁박하려 하였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존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한 명 낙마하면서 그 대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하려고 했던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김동연 판사나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자기 편이 아닌 판사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사법부와 관련된 국민의 불신이 지금 극대화된 오히려 12월 3일 날 저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1년이 된 사건이긴 하지만 전화 통화가 어떻게 세밀하게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밝혀진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특검이 출발을 하고 지금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통화가 이루어졌고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랑 어떤 통화를 했는지가 최근에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구속 사유는 지금 충분하거든요. 납득할 수가 없는 결정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12.3 내란을 우리 국민들은 정말 입이 닳도록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다수가 판단하는 방향은 이거는 확실히 불법 계엄이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TK 여론에서도 아주 높게 잡힙니다. 그런데 유독 국민의힘 정당이죠. 그리고 검찰, 정치하는 검찰들, 그리고 또 법원, 정치하는 판사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이건 내란도 아니고 계엄도 아니고 계몽령에 불과한 거고 오늘 조선일보 썼잖아요. 6시간 만에 패족이 됐다. 이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박주민 의원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 법원이 무죄 빌드업을 하는 중인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비상계엄은 불법이 아니야. 그러므로 내란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 불법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어. 박성재 기각, 그다음에 추경호 기각. 그 뒤를 이어서 따지고 보면 사실 그날 법원행정처도 12월 3일 그 밤에 간부회의를 했잖아요. 검찰도 간부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앞서 우리 그 군사법원 이 이제 민사법원까지도 다 통화를 해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계엄이 이제 발령이 되면 계엄사에 의해서 법원도 협력해야 되는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대비를 했더라면 그것도 사실은
특검의 수사 대상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여기까지 진도를 지금 못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 정치가 이것을 내다보고 초장에 처음부터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특검, 그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고 밀고 나갔어야 됐다. 아, 중도가 흔들린다. 이렇게 하면 선거에 좀 민심이 흔들린다. 선거에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외풍들이 있지만 그것을 밀어내고 꾸준히 밀고 나갔어야 했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가 이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장중한 한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나치 전범 재판하듯이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영장 전담 판사 이정재 판사가 Golf is the greatest game ever.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구속영장 발부 조건 중에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까 우리 박준 변호사 얘기했지만 지난 1년간 뭐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이 고관대작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어디 도망 안 갈 거고 증거인멸을 안 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관대작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차고 넘치는 것이고 그럼요. 이미 인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훨씬 교활하고 적극적으로 인멸할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기현 판사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증거인멸은 전화로 하는 거라니까요. 구속이 별게 아니라 전화 못 쓰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2분 동안 윤석열과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날 밤에 추경호가. 전화 통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가? 2분 동안의 통화로. 원내대표가 개별 의원의 표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영장 심사에서 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알 것 같잖아. 그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 자체는 해프닝처럼 생각을 하고 판사가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 비상계엄을 내란을 일으켜서 전쟁까지 획책해가지고 노아의 방주까지 생각했던 이게 실패한 계엄이긴 하지만 성공했다면 수천 명이 죽을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네. 그럼에도 수천 수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전쟁이 났을 수도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인형의 수첩대로 핵시설을 폭파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북한이 도저히 묵과하지 못해서 도발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진짜 3차 대전으로 가는 수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그냥 한밤 해프닝에 불과한 거지라는 인식을 판사들도 검사들도 그리고 정치인들도 특히 국민의힘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죄를 엄벌하겠다라는 의지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인식과 너무 다르다. 내란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국민들이 인지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잡범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식품 부정 이런데 지기현한테 갖다 준 그러니까 거잖아요. 뭐 우두머리가 됐건 아니면 주요 임무 종사가 됐건 이런 것들은 뭐 잡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해 버린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토록 무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장 심사에서 그 12월 3일 밤에 여러 상황들이 이제 몇 개 묘사가 된 게 있는데 계엄 해제 요구를 국회가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 별도의 해제 행위를 할 때까지는 계엄 효력은 유지된다라는 내용의 1955년 대법원 판결문을 본인이 검색했습니다. 추경호가 태블릿 PC에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계엄에 동조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 판결문을 내려받고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데 추경호한테 그 질문을 했더니 답이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난 못 봤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챗GPT한테 한번 네가 한번 써봐라 영장 끌고 하니까 우리 고현준 우리 진행자 말대로 그대로 썼습니다. 피의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강범위한 인적 물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미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폐기한 지시가 상당히 소명된다. 그럼 제가 거의 도망의 우려가 있고 도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주 중대한 범죄다. 챗GPT가 얘가 도잘 써. 얘 말이 맞거든. 얘 말이 맞다고. 재판을 AI한테 맡기는 이게 뭐냐고요. 예.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데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고관 대작이란 말이에요. 증거인멸로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정재님? 내가 왕이 상인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정재입니다. 예. 식당에서 그래. 예.
자, 오늘 답답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한 5시 반쯤 됐나요? 그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는 추경호 의원의 모습을 방송사들이 라이브로 전하기도 했었는데 현장에 이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 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지지자라는 사람들도 와 있고. 근데 무슨 독립운동가 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어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 들어갈 때도 그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뭐 마지막에 무슨 하여간 좀 기가 막힌 장면인데 그렇게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는 것은 추경호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그 다음에 함께했던 원내 지도부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공모관계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불가피하게 된 거고 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와르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의 영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법원이 국민의힘과 그러면 운명을 같이 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거를 사법부의 독립이요 공정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에서 뭐 납득할 만한 해명이라든가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예. 예.